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예방법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법이 시험 문제가 요즘 출제가 좀 많이 됐다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방법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방법 같은 경우는 일단 총칙에 가보면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적. 그럼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이 법은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또 나와요.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요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법규는 처음에 1회독할 때는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걸 다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가 이제 기출 나오는 것만 해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출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죠 올해. 그래서 또 이렇게 안 나오리란 법이 없으니까 조금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제가 훑고 넘어가는 거니까 처음에 너무 어려우시면 이런 기출 표시부터 조항부터 정리하십시오. 암기할 때도. 아셨죠? 왜냐면 학생들이 어렵다 또는 양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법규가.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800페이지 넘다 보니까, 그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최대한 줄여서 이제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올해 시험을 보니까 그게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좀 늘려보는 거예요, 양을. 아셨죠? 늘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권에 대한 썸머리가 좀 있으면 나와요.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이제 예방법 중 정리를 좀 하면, 그 다음 제가 이제 1권에 대한 썸머리부터 올려드릴게요, 카페에. 그걸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일단은 2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어떻게, 일단은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했으니까 안 할 수 없는 과목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나마 조금 편해지는 과목 중에 하나가 또 법규입니다. 조금 편해질 수 있는 과목이. 자, 일단 예방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화재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얘기하는데. 맞죠? 그래서 예방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갔을 때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대.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얘기인데 화재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화재를 제거한대요.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얘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방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요거 포인트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나오면 얘가 예방이구나. 이게 왜냐하면 용어의 정의가 여기서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근데 예방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오긴 했지만 나올 수 있죠. 안전관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에 포함되어 있는 예방을 포함해서 대비 대응까지 얘기한대. 세 가지를 얘기하네요. 대응도 들어가네요. 그죠? 예방, 대비, 대응. 우리가 원래 복구라는 단계도 있지만 복구는 따로 들어가지 않네요. 그죠? 당연히 여기 등에 이제 복구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딱 여기 세 개 예방 대비 대응 정도를 우리가 안전관리라고 얘기하는 거고 너무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화재안전조사라는 게 나오네요. 자, 누가 한다? 청본서가 한다. 이건 뒤에서 바로 배울 거예요. 자, 관서장이라고 얘기한대요. 청본서를 묶어서 예방법에서는 우리 세 사람을 관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소방대상물 우리 배웠죠? 뭐예요?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건조구조물, 그죠? 뭐 인공구조물 이런 것들 들어가 있었죠. 관계지역, 얘가 있는 지역 또는 그 이웃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관계지역이라고 얘기했었고 관계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자, 이 소방시설 등은 나중에 또 배우는데 기초강의 때도 제가 해드렸어요. 소화, 경보, 무조건 알아야죠. 피난, 용수, 활동 요 5가지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소방시설 등이라고 얘기하죠. 자, 얘가 결국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관리는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소방대상물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보고요구 이런 활동을 얘기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설치 관리 보는 거고, 위험도 보는 거죠. 그죠? 발생 위험도 보는 거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 가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또 이제 필요한 문서가 있으면 문서를 보기도 하고,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인한테 이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야, 보고해라 라고 해가지고 보고 요구라는 걸 또 할 수 있대요. 이런 것도 지금 가능하다. 이런 걸 하는 활동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화재안전조사라고 얘기한다. 화재안전조사. 화재예방 강화지구. 이건 누가 이제 지정하냐면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뒤에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도지사. 그래서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예상되는 지역을 예방이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미리 지정하고 관리한다. 여기 이름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화재예방 강화지구라고 얘기한다. 뒤에서 되게 중요하게 배울 거예요. 근데 이거 기본법에서도 한번 나왔었고, 화재예방 강화지구라는 말이 타법에서도 되게 잘 나와요. 예방 강화지구라는 말은. 자, 그리고 예방 안전진단. 요거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물.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대상물? 특별관리 대상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걸 얘기한대요. 그래서 위험 요인 조사와 위험성 평가, 개선 대책 이런 말. 그래서 이런 말들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요즘 단독으로 이제 뒤쪽에 갔을 때 세부적인 내용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안전진단이라는 게. 근데 결국 최근에는 우리 앞에서 화재조사 배웠죠. 앞에서 우리 화재조사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그 화재조사라는 것과 지금 나오는 여기 화재안전조사 있죠. 요 두 가지 뭐 구분하는 게 나왔었냐면 정의 구분하는 게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건 아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일단은 기본 세팅에 가셔야 돼요. 용어의 정의. 어렵게 안 나와요. 일단 이 정도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3조의 뭐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네, 이런 것 읽어보십시오.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예방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화재 예방 정책을 수립하래요. 그리고 시행까지 하래. 그죠? 뭐 지자체도 이런 것들 수립 시행하래. 관계인은 국가와 지자체의 예방 정책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래요? 협조하래요. 자, 됐습니다. 뭐 기출문제 붙어 있는 거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챕터 2로 갑니다. 챕터 2. 자, 챕터 2가 이름이 뭐냐면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이죠. 자, 이름이 예 관련된 기본계획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기본법에 얘가 있었죠. 소방 업무에 관한 무슨 계획?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얘가 이제 청, 5년, 얘가 시, 매년 해가지고 이런 계획들이 있었어요. 얘는 이제 무슨 어디서 나온 거야? 아까 방금 얘기했던 여기에 나왔던 거죠. 자, 어디요? 소방기본법에서. 그죠? 그러니까 소방기본법에 많이 나오는 게 이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었어요. 틀림없이. 그죠? 자, 근데 지금 나오는 건 이름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예방법의 계획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근데 얘는 계획이 3개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있고 시행계획이 있고 그리고 세부 시행계획이 있어요. 조금 차이는 뭐냐? 그냥 누가 세우는지만 보겠습니다. 얘는 청장이 세워요. 얘도 청장이 세웁니다. 근데 얘를 시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사람이 세우고 얘는 보통 5년이고 나머지는 다 매년입니다. 매년. 일단 큰 게 이런 게 나와요. 뒤에 가보면 이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리고 요거 뭐 10월, 12월 이런 날짜 있었어요. 10월 말, 12월 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날짜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올해도 시험 문제가 나왔고, 근데 올해도 뭐가 나왔냐면 몇 년마다 며칠까지 이런 것들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아. 아직까진 그랬어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어렵게 나오면 어려운 것도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지금은 여기 나왔던 그저 기출 표시 붙어 있는 게 다 요거. 몇 년마다 며칠까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럼 먼저 4조에 가보면 청장은 너무 중요하죠. 예방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반확충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걸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기반확충을 위해 이름이 뭐예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이라는 걸 몇 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래. 5년이야 5년. 기본계획은 5년이에요. 화재 예방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기반확충을 위해 세우는 기본계획이라는 건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고요. 자,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뭘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장이 누구와?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 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세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사람들과 협의를 하네. 그냥 중앙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 중앙. 됐죠?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건 이제 나중에 재난관리법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학계론체가 제가 넣어놨는데 뭐 무슨 부, 무슨 처, 무슨 청, 여기에 제일 높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협의하고 수립을 해라. 자, 협의한대. 근데 협의하는 걸 8월 30일까지 1일까지 협의를 하고 31일까지 협의를 하고 그리고 9월 말까지 수립을 해라. 이 8월 말과 9월 말이 나와요. 여기는 중요합니다. 5년마다 세우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년도 8월 31일까지 협의를 하고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8말 9말이 하셨죠. 두 개가 나와요. 기본계획은 협의하는 날짜와 수립하는 날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근데 너무 많아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보시는데 일단 정책이 들어가요. 목표와 추진 방향. 아직 한 번도 여기서 나온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 정책 빼고는 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예방과 안전관리. 예방안전관리. 그래서 법령제도, 기반조성, 교육홍보, 그죠? 기술, 개발보급, 인력, 육성, 지원, 관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다. 어렵게 나오면. 그리고 또 대통령령으로 가보면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 화재 발생 현황이라던가 소방 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 위험 변화 추세 등 예방정책 영건 변화에 관한 사항, 설치 관리, 화재 안전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보실 땐 예 위주로 보세요. 아셨죠? 법 위주로.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외울 수 있다. 뭐 목표나 방향, 법령 기본 조성, 뭐 교육 홍보, 기술 개발 보급, 인력 육성 지원 관리, 산업 국제 경쟁력 이런 것들을 외우고 나서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고 일단은 법 위주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아직은 나온 적 없습니다. 아직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청장은 기본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예를 들어 8말, 9말 해가지고 이제 협의하고 수립을 했습니다. 그럼 기본 계획을 세부적으로 이제 내가 그죠? 조금 이제 시행을 하는 방법을 조금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데 전체적이 아니고 어떻게 시행할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는데 매년 시행계획을 시행하래요. 그죠? 그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라는 걸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래. 그죠? 누구는? 청장은. 됐습니까? 청장은. 그래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전년도 10월 31일이래요. 맞죠? 그러면 시행계획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정도 보세요. 그리고 뭐 청장이 필요한 사항. 근데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우리가 시행계획이라고 하고 이것도 청장이 세우는데 매년 10월 31일,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더라.
그리고 이 수립된 내용을 바로 여기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근데 그 통보하는 날짜도 수립하자마자 10월 31일 통보해요.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봐봐. 청장이 기본계획을 세웠죠? 지금 시행계획 세웠죠? 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세운 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통보하래. 맞죠? 그래서 10월 31일까지 통보를 해줘라. 그러니까 수립하자마자 통보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날짜가 똑같으니까. 근데 통보하는 데가 중앙이랑 시도지사라고요. 그죠? 근데 청장이 하는 거야. 청장이. 왜냐면 위에 세운 사람이 다 청장이니까. 그럼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세부시행계획이라는 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서 청장에게 올리는 거죠. 통보하는 거죠. 세부시행계획은 당연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세부집행계획이라던가 직전 세부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답니다. 자, 통보를 받았어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사무 특성을 반영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까지 통보를 해줘라. 그죠? 그리고 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결국 다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배운 게 기본계획, 시행계획, 세부시행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어차피 제일 잘 나오는 건 날짜예요. 청장이 5년. 그래서 8월 말, 9월 말, 협의, 수립. 근데 이 협의하는 게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거고. 맞죠? 그리고 시행계획은 청장이 매년 10월 말까지 수립을 하고 10월 말까지 통보를 하죠. 누구에게? 시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러면 시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죠? 우리가 얘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12월 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갔을 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립을 해서 결국 이것도 올려주는 거죠. 그죠? 통보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 이게 왜냐면 제일 중요해요. 이 내용이. 누가 뭐를 세우고 누가 뭐를 하고.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래서 페이지 294페이지가 보면 제가 그걸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중심으로 썸머리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어려우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정도. 이런 실태조사도 나온 적 없어. 한 번도.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통계조사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아셨죠? 통계 작성 요것도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셨죠? 읽어보는데 저는 그래도 한번 체크해드리고 갈게요.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자, 실태조사. 요거는 청장의 실태조사란데 이게 여러분들 저는 실태조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계획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대? 실태조사라고 얘기한대요. 아셨죠? 이 계획을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얘를 한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이 있을 땐 합동도 가능하대. 그죠? 근데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할 수 있다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필요할 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료 확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거라고요. 그럼 뭐에 대한 걸 실태조사를 할 거냐? 그 지역에 소방 대상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건축물, 차량, 선박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소방 대상물은 깔아놓고 얘는 박아놓고 이런 거 용도 규모, 예방 안전관리, 설치관리. 근데 뭐에 대한 설치관리? 소방시설 등에 대한 설치관리. 간단하게 단어로라도 나중에 정리를 해주셔야 돼. 용도 규모, 예방 안전관리, 그리고 소방시설 등에 대한 설치관리. 이 등은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거예요. 등이 뭔지는. 소방시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소화, 경보, 피난.
용수, 활동 이런 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등에는 뭐가 들어가냐? 뭐 방화문, 방화 셔터 이런 게 또 포함이 되죠. 그죠? 뭐 비상문. 자, 일단은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들어가고 청장은 소방대상물의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유 운용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대요.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규칙으로 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행안부령도 나올 수 있고 저는 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작년에 문제를 많이 냈는데 올해 그죠? 작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대비해서 근데 이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일단 올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요. 이거 3개고 보기도 3개이기 때문에 나오기 괜찮습니다. 그럼 실태조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는데 자 통계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로 한대요. 또는 전자적인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잘 보세요. 이런 거 7일 전까지 언제 내가 왜 조사 내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사 계획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이런 방법으로 미리 알리래. 미리 청장은 그죠? 7일 같은 거 좀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실태조사를 할 때는 출입할 때 그 관계 공무원의 어떤 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보내야 하고 뭐 전문 연구기관이나 단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도 있대요.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도 있다. 규정한 사항 외에는 청장이 정하겠다. 자, 6조도 보겠습니다. 통계 작성 및 관리라고 들어가 있죠. 자, 청장은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 관리하래. 매년이야, 매년. 아셨죠? 매년 작성 관리하는 거, 매년. 자, 청장은 1항의 통계 자료를 작성 관리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자료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대. 맞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통계 작성은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료와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고 자료와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떻게 하래요? 이에 따르래. 그죠? 자, 3. 청장은 통계자료의 작성,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안전원. 그래서 안전원에 이거를 맡겨요, 청장이. 아셨죠? 통계 작성 관리라는 걸. 근데 이 통계는 제가 아까 그랬죠. 예방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다. 그래서 안전원 쪽에 맡기거나 또는 정부 출연 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읽어보세요. 바로 뒤에 나와요. 또는 이제 누가 나오냐면 통계 작성 지정기관.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더라. 이런 곳들을 얘기하더라.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수행하게 할 수 있대. 그래서 이것도 3개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죠. 그죠? 근데 일단 청장이 한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죠. 안전원, 정부 출연 연구기관, 통계 작성 지정기관이라고 해서 자, 통계 작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통계를 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여기 엄청 많아요. 그죠? 뭐 소방 대상물의 현황 및 안전관리, 설치관리, 다중이용 현황, 안전관리, 제조소 등 현황, 안전조사 등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결국 실태조사 결과 막 쭉쭉쭉쭉 지금 나와 있죠. 근데 결국 이거를 쭉 보면 그 지역별로 뭐가 잘 되고 있는지 보는 거냐면 예방이나 크게 봅시다. 일단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양이 진짜 많다. 11개 정도 되는 거죠. 11개.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꼭 보셔야 돼요. 어차피 보셔야 돼.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소방대상물의 현황 안전관리,
소방시설 등이 설치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중이용업이 몇 개나 들어가 있고 거기 안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는 제조소 등이 몇 개, 제조소 등은 이제 위험물을 우리가 저장하거나 취급하거나,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화재 발생 이력, 화재 안전조사,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뭐 실태조사 결과,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현황,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뭐 쭉 들어가 있죠. 그쵸? 이거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주셔야 돼. 꼭 체크를 좀 하시든가, 제가 나중에 문제로도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리고 청장은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후순위로 밀어둬도 됩니다. 요거는 후순위로 약간 밀어둬도 되는데 양이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앞에서 이제 나올 만한 게 우리가 나왔었던 게 여기 가보면 최근에 이제 24년도 경채 이런 문제도 나왔어. 이게 화재 안전조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게 화재 조사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원인, 피해, 대응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올해 나왔던 거죠.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기억리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청장은 예방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반 확충을 위해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자 보세요. 시행계획이죠? 그럼 얘네 전년도 며칠까지? 그쵸. 이런 문제는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된다. 꼭.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챕터 3로 갑니다. 아, 화재 안전조사. 여러분들 화재 안전조사 누가 실시한다고? 그렇지. 근데 이게 무조건 가서 조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실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나 여기 화재 안전조사 할 건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필요한 경우에 하는 거야. 아래와 같을 때.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실시할 수 있는데 이게 보통은 뭐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냐면 법에서 정한 게, 법에서 지켜야 하는 게 불안전하거나 또는 어떤 점검을 했는데 걔가 불성실하다거나 이런 거. 그리고 또 누가 봐도 위험성이 큰 곳 또는 위험하니까 피해도 클 것으로 우려되는 장소에 가서 뭐를 하는 거예요? 화재 안전 조사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위험하고 피해가 높고 또는 불안전하고 불성실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주거는, 이게 만일 이런 공간이 개인 주거 공간이래요. 그럼 요즘은 이제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인 주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여기 가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 뚜렷하다. 뭐가 뚜렷하냐면 화재가 누가 봐도 여기서 발생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또 요거 긴급시. 그래서 요럴 때만 가능한 거야, 개인 주거는. 그래서 승낙을 먼저 받거나 아니면 거기가 너무 뚜렷한 거야. 너무. 뭐가? 화재 발생 우려가.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 때? 긴급할 때. 긴급시 필요할 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 어디는? 개인 주거는. 이런 것도 잘 보세요.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더라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승낙이 필요하거나 또는 너무 뚜렷했을 때만 나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만 기준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뭐 이런데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래. 그래서 실시할 수 있는데 이거를 뭐 안 받는다라고 하면은. 자, 그리고 여기 가보면 이제 요게 사유죠, 결국. 이게. 근데 이 사유도 아직은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 자체 점검이라는 걸 나중에 배워요. 뭐 종합 점검이나. 이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시설법 가면. 작동 점검이 원래 해야 되거든요. 얘를 연일회 이상.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안 했대.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대. 또 우리가 이 법에서 얘기하는 진단이 하나가 있는데 화재 예방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걔가 불성실 불안전하대. 또 법에서 이거 하래. 안전조사를 꼭 해야 되는 곳이래. 그 대표적인 지역이 여기. 뒤에 나와요. 예방강화지구. 그리고 여기 4. 행사. 그리고 주변. 그죠? 얘가 필요하대,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행사. 정말 큰 행사 있죠. 뭐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제가 아는 게 이제 여의도 약간 불꽃축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행사거든요. 그럼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불특정 다수가 한 곳에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얘기하는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나가주는 거죠. 한번 화재 안전 조사라는 걸. 그리고 자주 발생했거나 뚜렷한 곳. 자주 발생하거나 또는 여기는 누가 봐도 불이 날 것 같아. 이런 뚜렷한 곳은 조사가 필요하니까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재난이나 또는 기상예보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거 여러분들 문제 나오면 제가 최근에 이제 자격증 시험 같은 데 갔을 때 어렵지 않게 나왔던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렇게 바꿔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뚜렷하지 않은 곳 막 이런 식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작다고 판단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나온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아직 공무원 시험에 나온 적 없지만 그래도 이런 사유는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을 좀 해보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외운다기보다는 좀 많이 읽어보고 이럴 때는 우리가 화재안전조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화재안전조사 항목 이건 대통령령으로 한대. 여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7호는. 자, 대통령령으로 한대요. 근데 이 항목에는 뭐 이런 사항이 다 포함돼야 된다. 뭐 예방이라던가 예방조치라던가 관리 상황이라던가 화재 등의 발생 위험성과 관련된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된대. 그치?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그 항목이 아래 나와 있는데 미안한데 이 항목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1호부터 4호까지 묶어서 결국 얘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예방법. 아셨죠? 그럼 예방법에서 화재 예방을 잘하고 있는지 보는 거야. 화재 안전조사 나가서. 그리고 피난 계획은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훈련 교육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안전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화재안전조사 나가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뭐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이라던가 안전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피난계획은 제대로 세워놨는지 또 소방훈련 교육이라는 걸 제대로 하는지 그죠? 조금 크게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좋고 그리고 기본법상의 전용구역을 제대로 설치해놨는지 기본법에서 체크하는 내용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용구역. 그리고 공사업법에 갔을 때 시공이나 감리라는 게 있었죠? 시공감리. 공사업법에서 딱 요거 하나 보는 거예요. 시공과 감리.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시설법 내용이에요. 다 무슨 내용이라고요? 시설법. 그럼 이 시설법에 갔을 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어떤 시설에 대한 설치 관리에 대한 걸 보거든요. 뭐 소방시설이라던가 뭐 임시소방시설이라던가 또는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 그쵸? 맞습니까? 그리고 방염이라는 걸 보고 자체 점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본대. 맞죠? 그러니까 이게 다 시설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것도 예방이나 또는 안전관리에 관련된 내용이긴 해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죠. 근데 어디에 대한 안전관리냐면 좀 특이한 장소들. 뭐 사람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라던가 또는 위험물에 대한 거라던가 초고층, 뭐 50층 이상 200m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그러니까 초고층이라던가 또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이제 그 건물과 지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복합건축물.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죠. 이런 안전관리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나온 적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하는구나. 근데 항목이 좀 많긴 하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해 조상권 남용 절대 하면 안 된대. 당연한 얘기고. 8조. 요 조항이 조금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 화재안전조사 방법 절차라고 나와 있죠. 자, 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조사 목적에 따라 항목 전체에 대해도 실시할 수 있고 그죠? 맞습니까? 또는 특정 항목만 실시할 수 있대.
그래서 이렇게 전체 앞에 나와 있는 아까 몇 개 있었어요? 우리 14개 있었죠. 그 14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조사라는 걸 다 할 수 있고 이거 다 보는 게 종합조사예요. 근데 일부만 보는 게 있거든요. 걔 이름이 네, 부분조사입니다. 부분조사.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야. 필요하면.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또는 내가 이건 전체 보기는 좀 힘들다. 그럼 일부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전에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결국 건물에 점검을 나가는 거거든? 건물에 소방관들이 조사를 나가는 거라고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럼 관계인에게 대상, 기간, 사유 이런 거를 미리 알려줘야죠. 그죠? 통지를 해줘야죠.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홈페이지나 전산 시스템에 꼭 선 공개를 해줘야 돼. 꼭 알고 계세요. 이거 며칠 이상 공개하냐면 7일 이상. 이따 대통령령에 나와요. 예전에는 이 통지 날짜가 있었거든요. 며칠 전까지 알려줘라. 근데 이게 없어 이제. 통지 날짜가 없어지고 요 선 공개 날짜 이게 7일 이상. 근데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긴급 조사. 이거는 왜냐하면 좀 있으면 불이 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화재 발생 우려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지금 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미리 알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전 통지하거나 공개를 하게 되면은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화재안전조사를 나갈 거야. 근데 이게 신고가 들어왔어. 여기서 너무 화재안전에 대한 걸 안 지키고 있대. 이 건물에서. 그 신고가 들어왔는데 내가 그거를 알리고 가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치워버리는 거야. 그랬다가 소방관이 왔다 가면은 다시 그걸 그 자리에 놓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알렸을 때 내가 나가는 목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인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절차. 아까 나와 있었죠. 우리 목적에 따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종합과 부분. 그래서 전체를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할 수도 있고. 이거 잘 보시라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전에 대상, 기간, 사유 요거를 계획을 청, 본, 서, 소방관서, 홈피나 전산 시스템에 7일 이상 공개하래. 7일.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이 사전 통지 없이 가는 이유 아까 있었죠. 8조 2항에 가보면 뚜렷하다. 또는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관계인 입장에서는 왜 왔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설명하래. 미리 공개를 안 했으니까 이거는. 화재안전조사를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치구조 설비 또는 관리에 대한 조사 질문도 할 수 있대요. 그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나갈 수 있을 때 화재안전조사를 같이 나갈 수 있대. 합동조사반이라는 걸 꾸릴 수 있대요. 그래서 올해는 요게 나왔습니다. 합동조사반. 그래서 중앙이나 지방하고 같이 나갈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같이 나갈 수 있고 안전원 들어가 있죠? 동그라미, 기술원. 이거 알고 계셔야 돼. 안전원, 기술원. 아셨죠? 협회는 없어요. 올해 보기에 협회가 있었어. 협회. 그리고 여기 가보면 화보.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이런 데가 있다. 화보. 이건 보험협회죠. 그죠? 근데 이 협회는 우리가 보통 기술인협회 이런 거 얘기해요. 아셨죠? 보험협회라고 들어가 있고 가스, 전기 이런 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나갈 수 있대. 그래서 다음 중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라고 해서 올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됐죠? 이 정도 이거 기출문제 나온 건 당연히 체크하셔야 돼.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는 공개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할 수 없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인의 승낙 없이 내가 원래 여기가 9시부터 18시까지 여는 곳인데 새벽에 나간다던가 야간에 나간다던가. 근데 긴급한 경우는 괜찮대요. 기본은 안 되지만.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그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유가 있거든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근데 이게 대부분 다 비슷해요. 뒤에 가보면 무슨 조사에 대한 연기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사유가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그럼 그 사유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시면 돼. 재난.
질병, 아프대, 사고, 출장 이런 거 아셨죠? 이런 것들. 그리고 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돼 있대요. 됐죠? 압수되거나 영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대, 그 건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못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선. 가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이런 사유가 있으면. 그래서 이럴 때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곤란할 때는 이경호 광서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시작 전까지 알려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 나와 있죠? 그 사유는 한번 꼭 보세요. 재난, 질병사고 출장. 이거 장기 출장이에요, 여러분들. 길게 간 거. 그리고 권한 있는 기관의 자체 점검에 대한 기록이라던가 교육훈련 일지 이런 것들이 다른 기관에서 다 가져갔대. 그럼 우리가 가도 볼 게 없겠죠. 그리고 공사. 그죠? 공사 중이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연기를 신청하려면 연기 신청서의 사유나 기간을 정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연기를 승인한 경우더라도 연기 사유가 없어졌다 또는 긴급하다라고 하면 그때 그냥 바로 나가야지. 미리 알리고. 자, 근데 연기 신청은 요때까지 하래요. 며칠이요? 3일 전까지. 요거 행안부령에 들어가 있거든요. 행안부령에 3일 전까지. 그죠? 그럼 3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 3일 이내에 답을 줘야 돼. 관서장은 관계인에게. 3일 들어가 있습니다. 3일. 됐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제10조 9조 화재안전조사단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10조에 가보면 화재안전조사위원회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9조와 10조 내용 한번 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